몇 시간 동안 고민하던 글을 AI는 몇 초 만에 완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막혀있던 문장이 풀리고 떠오르지 않던 아이디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AI가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다면 나는 왜 글을 쓰는 걸까? AI가 더 빠르게 그림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정보를 정리한다면 나는 앞으로도 필요한 사람일까? 우리는 AI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힘들게 배운 기술이 쓸모 없어질까봐,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더 조용하고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내가 잘하던 일을 AI도 할 수 있게 된 세상에서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19세기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오늘날의 AI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불안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놀랄 만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공포와 불안을 구별했습니다. 공포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높은 곳이 무섭고 질병이 두렵고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두려운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무서운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다릅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생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을 때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불안을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절벽 끝에 선 사람이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은 단지 떨어질까 봐서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발을 내디딜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아무도 대신 정해주지 않을 때 자유는 불안이 됩니다. AI 시대의 불안도 이와 비슷합니다. AI는 우리의 가능성을 줄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그림을 만들 수 있으며 음악을 만들고 새로운 언어와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많아진 만큼 선택해야 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 어떤 일을 계속해야 할까? 어디까지 AI에게 맡겨야 할까? 무엇만큼은 내가 직접 해야 할까? AI 시대의 불안은 선택지가 없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생기기도 합니다. AI에게 글을 부탁하면 몇 초 만에 문장이 나옵니다. 때로는 그 문장이 내가 쓴 문장보다 더 매끄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일까? AI가 만든 것일까? 이 글을 내 작품이라고 말해도 될까?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첫 문장을 만들었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 글을 만들려고 했는가? AI가 제시한 여러 문장 중 왜 이 문장을 선택했는가?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이 결과에 내 이름을 걸 수 있는가? 창작에서 인간의 자리는 모든 것을 혼자 만드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하며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AI는 수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가운데 무엇이 내 마음과 닿는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AI는 더 효과적인 길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길을 사랑할 것인지는 계산해 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쓸지, 어떤 실패를 감수할지, 누구와 함께 살아갈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는 결국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AI는 답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답을 대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할 때 우리는 선택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까지 정답을 얻고 싶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AI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AI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조언을 들은 뒤에도 내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묻지 않는 것입니다. 추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을 읽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삶의 방향을 정한다면 선택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속에서 나는 점점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를 사용하면서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연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에게 묻기 전에 내 생각을 한 줄 먼저 적는 것입니다. 글을 쓰고 싶다면 곧바로 AI에게 대본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한 줄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AI 시대의 불안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먼저 적어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문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툴고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AI의 답보다 먼저 나의 질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AI의 답보다 먼저 내 질문을 갖는 것, 그것이 AI 시대에 자기 생각을 지키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쯤은 AI의 추천 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책, 산책할 길, 들을 음악, 누군가에게 건넬 말처럼 작고 사소한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AI는 내가 좋아할 만한 책과 음악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더 빠른 길과 더 인기 있는 장소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추천 목록을 닫고 서가 앞에서 마음이 가는 책을 직접 골라보는 것입니다. 익숙한 길 대신 조금 돌아가는 길을 걸어보고 유명하지 않은 음악을 한 곡 끝까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을 직접 살아보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완벽한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서툴고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선택한 경험을 하루에 하나씩 남겨두는 것, 그것이 내가 아직 선택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AI가 만든 결과를 보고 내가 선택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AI가 대본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대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첫 문장을 내가 선택했는지, 어떤 표현이 내 마음과 맞지 않아 지웠는지, 어떤 장면에 나의 경험을 더했는지, 마지막 문장을 왜 그렇게 바꾸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물 안에 나의 판단이 남아있는가입니다. 모든 문장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결정했다면 그 안에는 여전히 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결과물을 완성한 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것을 만들었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거절했는가? 그리고 나는 이 결과에 내 이름을 걸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AI 때문에 막연히 불안해질 때는 새로운 기술부터 무조건 배우려고 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먼저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운 것인지 남들보다 늦을까? 두려운 것인지 내가 만든 것이 평범해질까? 두려운 것인지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할까?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봐 두려운 것인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불안의 이름을 붙이면 막연하게 퍼져있던 마음이 조금씩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뀝니다. 일자리가 걱정된다면 무엇을 새롭게 배울지 생각할 수 있고, 창작이 걱정된다면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경험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그 불안과 함께 무엇을 선택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완전히 없애야 할 감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는 순간 찾아오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면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AI를 어디까지 사용할지, 무엇을 직접 할지, 어떤 삶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AI 앞에서 느끼는 불안은 인간이 쓸모없어졌다는 증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에게 선택할 몫이 남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AI는 우리보다 빠르게 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매끄러운 문장을 쓰며 가능한 선택들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답을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삶으로 옮기며 그 결과에 책임질 것인지는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AI가 인간처럼 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AI에게 선택을 모두 맡긴 채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불안 속에서도 자신의 질문을 갖는 것, 작은 선택을 내 손에 남겨두는 것,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삶에 조금씩 책임지는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쓸모없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고, 아직 달라질 수 있으며, 아직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AI에게 답을 구하되 삶의 선택까지 맡기지는 마십시오. AI는 답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답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자신입니다.